네, 지금 우리가 너네 이제 2015 교육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래? 너희들이 1학년 때부터가 지금 2015 교육과정이고 이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야.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아니?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지. 이게 사실은 이 지금 대학 가는 데는 이게 되게 중요해. 진로 선택 과목은 일단 이 생각만 해.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없어. 등급이 없고 뭐만 나오면 성취도만 나와. 자, 우리가 흔히 그냥 등급 우리가 흔히 쓰는 흔히 우리가 배우는 과목 주요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등급 이거 하나로 다 끝내게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등급이 있고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성취도가 있고 그게 다 있어. 너네 성적표 보면 그거 다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뭐 등급만 우리 알면 되니까 그냥 등급을 보는데 나중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 입학사정관,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것들을 다 봐. 그래서 얘가 1등급을 받았어도 어느 정도 1등급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성취도라는 거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만 나온다라는 것은 얘를 A, B, C, D, E로 돼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진로 선택 과목 그냥 그런 거야. 예체능 과목들. 미술이나 체육이나 음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냐? A 다 맞잖아. 거의 다 A 아니냐? A가 많은 경우에 80%까지도 나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A 80%, 뭐 B 20%. C 없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예체능 과목이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돼.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너네 둘이 전부 다 물리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 근데 물리 2를 듣고 싶어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야. 많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게 좋아. 듣고 싶어. 그런데 인원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30명 정도가 듣는다고 치자. 그럼 등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자, 등급이 나오는데 내가 듣고 싶지만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안 듣는 애들이 생겨. 그렇지. 그렇잖아. 너희들도 그렇잖아. 근데 나는 정말 물리가 좋고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뭘 떠나서 나는 물리가 좋고 물리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 과목을 듣고 싶지만 아니 이 3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것도 다 덕후들만 보일 거 아니야. 과학, 물리 덕후들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성적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로 선택이 된 애들은 선택된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냐면 이런 과목들이야. 그러니까 기하가 요번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너희 교육 과정에. 그러면 기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성취도만 나올 것이고 결국 학교에서 학생부를 보면서 너희들을 평가할 때는 얘가 A등급이냐 아니냐만 요것만 판단할 거야.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는 이거 되게 할 말은 많지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게 할 시간이 없어. 난 사실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이과의 계열의 학교를 가게 된다면은 안 하고 가면 진짜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정말이야. 내가 실제 한기대에 있는 교수님 한 3분 정도를 알고 있거든.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죽으려고 해. 1학년들 들어왔는데 행렬을 몰라요. 벡터가 뭔지를 몰라요. 막 이러면서 죽으려고 그래. 나보고 수학 가르치는다고 하니까 애들 왜 그걸 모르고 오냐는 거야. 교과 예정에서 빠졌어요.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를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니들은 성적이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행 교육과정을 내가 벗어나가지고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래? 그렇다 보니 자, 지금부터 그럼 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마 변별력을 두지 않을 확률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도 결국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줄 아는 정도가 된다면은 더 이상 힘들게 공부를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야.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 문제 엄청 쉽게 나오고 그냥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요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대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올 테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 내 말 잘 들어. 그럴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 더더군다나 문제 어렵게 내고 이러기는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이 갈 거야. 그런 와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너희들 굉장히 좀 편안하게 공부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힘 빼고 공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기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해볼까요? 일단 기하는 첫 번째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을 줘. 그리고 두 번째 벡터 배우고 세 번째 뭐였지? 기억이 안 나지? 공간도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의 기하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어. 자, 2차 곡선도 일단 2차 곡선은 2차 곡선의 접선 이렇게 외우게 될 거고 벡터는 평면 벡터로 외운다. 공간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도형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원기둥, 뭐 육각기둥, 각불 이런 것들. 자, 공간 도형. 그 다음에 저 공간 좌표.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9의 방정식.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2차 곡선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코닉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원뿔 곡선이라고 그래. 나중에 뒤에 있는 그림 보면서 먼저 알려줄게.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자, 글씨 지금 좀 대충 쓸게.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 세 개를 배우게 될 거고, 요거 세 개의 얘네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리고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요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을 배우게 돼. 접선을 배우게 된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2차 곡선 끝나는 거고, 벡터는 평면 벡터.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점과 종점이 있는, 그리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벡터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벡터라는 개념은 이런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건 좀 물리랑 이과적인 측면이고, 이것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를테면은 봐봐, 보영이가 뭐 성적이 있잖아. 비양이 국어 성적 있고 영어 성적 있고 수학 성적 있잖아. 그러면은 자, 얘라는 벡터는 국어 성적 얼마, 영어 성적 얼마, 수학 성적 얼마 이런 걸로 나타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벡터를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 그걸 다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좌표 표현을 위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것이 나중에 물리나 이런 데서 어떤 힘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이 될 거야. 자, 공간 도형 같은 경우에는 공간 도형에 있는 면, 선, 직선, 그리고 뭐 평면,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고, 자, 공간 좌표는 우리가 보통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 좌표를 하잖아.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가지고는 이것을 공간 좌표로 둬. 그래서 얘를 보통 X, 얘를 Y, 얘를 Z로 해가지고 이 공간 속에서 어떤 좌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공간 도형, 맨 마지막에 공간 좌표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제 구의 방정식인데, 자, 구의 방정식이 이거야. 자, 여기 중심 좌표 있고 반지름 있겠지? 반지름 R. 근데 우리 기억해 봅시다. 너희들 기억하는지 봅시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니?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쓰지. 얘는
뭐야?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잖아. 자, 9의 방정식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플러스 요거 하나만 해주면 돼. Z-C의 제곱. 요것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얘가 B, 여기가 아닌 그런 C, 여기가 C이고 반지름이 아닌 어떤 9의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2차원 평면을 3차원으로 늘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 요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기하와 벡터야. 너희들 기하 벡터 한 학기 동안 배우니 1년 동안 배우니? 1년이지. 그러니까 아마 중간고사 때는 딱 여기까지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 그리고 이번에도 중간고사도 아예 없으면은 이것마저도 사실은. 근데 사실은 2차 곡선의 이 기하 벡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 이 포물선 문제야. 포물선이나 쌍곡선 문제야. 한동안 한 2, 3년 정도 수능에서는 쌍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제일 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포물선 문제가 계속 제일 어려웠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2차 곡선에서 포물선 그리고 타원 쌍곡선. 이 2차 곡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 사람은 너희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아폴로니우스 어디서 들어봤니? 원. 그렇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지. 어떤 두 점을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점들의 집합.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랬고, 그 아폴로니우스가 이 원뿔 곡선,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2차 곡선을 우리가 나타냈는데, 이게 왜 2차 곡선인지 한번 보자. 2차 곡선. 얘를 영어로는 코닉 섹션이야. 코닉 섹션.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서 이거 그냥 아는 건데, 여기서 이 콘이 뭐냐면, 코닉 할 때 이 콘이 뭐냐면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뿔이고, 얘를 우리는 이것을 콘이라고 그러잖아. 콘의 형용사형이 이제 코닉이래. 나도 잘 몰라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코닉 섹션이라고 불러. 자,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한번 내가 찾아볼게. 자, 봅시다. 28페이지 한번 볼까? 이 2차 곡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밑에 있는 거가 이 원뿔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원뿔 곡선 네 가지가 전부 다 나온다고 그랬어. 자, 근데 선생님 저기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거 세 개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원이야. 원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하에서는 다루지는 않아. 자, 얘를 이렇게 평면을 딱 반듯하게 자르면은 이 밑평과 평행을 반듯하게 자르면은 우리는 원이 이렇게 딱 나타날 거 아니야. 얘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타원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포물선 이런 게 나와. 그치?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데서 양쪽으로 자르면 양쪽에 만드는 쌍곡선 이렇게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일단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두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라든가 포물선, 쌍곡선 전부 다 배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코닉 섹션이라고 하고 이게 원뿔 곡선이라고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딱 이거야. 중력에 의한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중력에 의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 전부 다 이 코닉 섹션, 원뿔 곡선을 그리는 운동을 하게 돼 있어.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통합과학 때도 배웠겠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 그리고 두 초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 곡선 중에 하나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봅시다.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이 인공위성은 아주 아이디어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얘는 정확히 원을 그리고 있겠지. 지구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있겠지. 그지? 물론 여기서 약간의 어떤 틀어짐이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타원형을 돌 수도 있어. 이렇게 타원형을 돌기도 하고 있어 실제로. 타원형을 돌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타원형을 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넘어가면은 얘는 쌍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우리가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태양 건계면을 벗어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지? 알고 들어봤니? 자, 그 태양이 있고, 내가 원래 천체 이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태양이 있고 뭐 수금지하부터 천에 명왕성 없었으니까 천왕성까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지금 보이저가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바깥을 넘어가고 있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떠한 힘으로 바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느냐 이거야. 얘네들 어떻게 나냐면은 목성하고 목토, 천왕성이 이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나봐. 얘네들의 중력을 이용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력을 이렇게 가가지고 보이저가 일로 간 거야. 일로 갔다가 얘네들의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슬링샷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중력의 힘으로 싹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된 거지.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던져줘가지고 그 힘으로 계속 또 지구 바깥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얘가 뭐야? 지금 쌍곡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원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얘 중심이 있는 어떤 힘이면 쌍곡선이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물체를 위로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 포물선을 그리지. 중력, 우리 지구 중력을 따르고 있는 그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은 중간고사 1번 문제야 이게. 얘 어떤 식으로 가가지고 얘가 원이 되는가, 쌍곡선이 되는가, 아니면 타원이 되는가. 그럼 봐봐. 지구에서 처음에 이렇게 포물선을 계속 그리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 곡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이 돼. 원이 됐다가 이 원이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 타원이 돼. 타원이 되다가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은 결국에는 쌍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돼. 그러니까 중력을 기술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기술하고 있는 모든 운동은 결국엔 이 2차 곡선을 따르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실제로 나사나 이런 데서 실제로 맨날 하고 있는 계산이야 이게. 우리 인공위성이라든가 어떤 우주선 로켓 같은 것들을 지구 바깥으로 옮기고 있을 때 맨날 하고 있는 계산이야. 그리고 이 계산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배우게 되는 이 계산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계산을 하게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 그냥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2차 곡선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어려운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포물선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맞아. 결국에는 왜 얘네들은 근데 2차 곡선이라고 하는가? 얘네들은 x와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어떤 식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by의 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dy 플러스 cdef. f는 0. 자, 요러한 일반형의 꼴로 나타나게 돼요. 물론 원인 경우에는 뭐와 뭐가 같거나 없거나 0이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2차 곡선을 일단 우리 평면에서 생각을 할 거야. 평면에서 생각을 할 때 이 포물선이 됐든 타원이 됐든 쌍곡선이 됐든 원이 되었든지 간에 무조건 이러한 일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이때 봐봐. A와 B가 같으면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치? 약분되면은 X제곱 Y제곱만 나오니까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자,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0이고, 얘도 0이고, C도 0이고, D나 E, B가 0이면은, E가 0.
A가 0이면은 D가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봐봐. 자 A가 0이고 A가 0이라고 할게. B가 0이라고 할게. B가 0이고 C가 0이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이라면 한번 보자. 그러면은 0만 빼볼게. B가 0이면은 자, A X의 제곱 플러스 C도 0이야.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이고 얘를 일로 옮기면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뭐야? 2차 함수지. 이거 2로 나누면 y는 a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f 그치? 2차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이 포물선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동일해. 그래프와 동일한데 딱 보면은 지금 봐봐. 11페이지 맨 밑에 장에 한번 가볼래?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하의 개념, 도형의 개념으로 지금부터 접근을 해야 돼. 얘는 왜냐하면 함수잖아. 함수는 봐봐. 정의역이 x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y 하나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봐봐. 여기 대응하는 게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두 군데에 대응을 해버리잖아. 얘는 그래서 함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그야말로 이런 포물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절대로 이 기하 단원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수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수식보다는 모양, 기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머릿속에 항상 그 회로를 갖고 있기를 바래. 자, 그러면은 포물선부터 지금 하나하나 해봅시다. 포물선. 저 포물선의 포자가 이게 던지는 포자, 던질 포자래, 한자어로 치면은. 그러면 뭔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 던진 물건이 움직이는 어떤 궤적,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면은 한 점과, 자, 얘는 나중에 우리가 초점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한 직선. 얘를 우리는 중선이라고 할까. 자, 이 점에서 한 점과 한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직선이 있어. 보통 우리 L이라고 하고 얘를 준선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자, 점이 하나 있어. 얘를 한 점, 초점이라고 하고 보통 포커스에 F 써가지고 초점을 F라고 많이 해. 얘를 초점이라고 해. 그러면은 얘랑 얘와 거리가 같은 점이면 일단 가장 간단한 점이 바로 여기 점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런 다음에 쭉 한번 보면 요만큼 거리를 갔을 때 얘랑 거리가 같으려면 좀 더 많이 나겠다.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또 같겠지. 이런 점들이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런 점들이 집합이 되고 실제로 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게끔 하는 그게 바로 포물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포물선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빛이 어디선가 딱 들어오잖아. 포물선에 딱 반사가 되면은 이 반사되는 데는 무조건 초점으로 가게 돼 있어. 자, 그런 특징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헤드라이트 같은 거, 자동차 헤드라이트, 물론 요새는 좀 다르지만
헤드라이트나 등대 같은 경우에서 빛이 확산이 되면 안 되고 한 곳으로 멀리 나가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좀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포물선이 있는 이런 거울을 두고 그 초점에다가 광원을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 막아. 그러면은 얘는, 자,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반사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방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퍼지지만 이 퍼진 빛은 무조건 한 곳으로 향하게끔 하는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 우리가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나, 그러면은 등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포물선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이게 일단은 가장 간단한 어떤 그냥 포물선의 어떤 개념이고, 그럼 얘네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다음 장 봅시다. 자, 12페이지. 자, 지금부터 얘네들을 좌표평면위를 나타낼 거야. 좌표평면위를 나타낼 텐데, 자, 항상 포커스를 초점을 여기다 둘 거야. 초점 여기다 두고, 그리고 준선을 여기다 둘 거야. 이 왜 그러냐면은, 자, 준선과 초점과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원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 목적이야. 여기다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준선이라고 두고, 초점이라고 했을 때, 이 초점의 여기 좌표를 어떻게 뒀니? P라고 뒀구나, P. 자, 초점이고, 얘는 F, P,0 이렇게 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당연히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아. 자, 실제로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 점 뭐라고 부르니?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완전히. 자,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그래? 축이라고 불렀어, 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물선에서 알아야 될 거는, 봐봐. 꼭지점, 축, 준선, 초점. 요 네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떻다고 그랬어? 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 얘네 두 개가 같다고 그랬지? 그치? 얘네 두 개가 같다고 그랬어. 그럼 이 초점, 여기 있는 점 P를 내가 A, B라고 했을 때 얘네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걸로 통해서 어떤 공식을 얻을 수 있느냐? 자, y제곱은 4p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너희들 같은 경우 혹시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아. 그리고 아니면 수행평가로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게 될 거야. 여기 있는 방식을 반드시 너희들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 알겠지? 여기서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자, 이 y제곱은 4p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4야. 4. 어떤 식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포물선이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4가 나오도록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봅시다. 자, 문제 1번 12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아니다. 예제 1번 13페이지에 예제 1번을 보자. 자, 포물선 y는 y제곱은 8x 얘를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4 곱하기 2x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자, 4는 어차피 원래 있는 거고 얘가 p라는 거야. 이 p는 뭐야? 초점이지. 마이너스 p는 중선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p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준선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는 초점이 되고 이런 포물선이 된다는 거지. 이런 포물선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지금 다 알 수 있는데 한번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포물선은 총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그릴 수 있어. 자, 첫 번째. 자, 이런 포물선이 있을 것이고, 이런 포물선이 있을 거야. 자, 얘는 마찬가지로 다 y제곱은 4px야. 얘도 마찬가지 y제곱은 4px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뭐냐? p가 0보다 작은 경우야. 그러니까 p가 여기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는 경우지. 그럴 수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p가 0보다 큰 경우야.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게 되는 경우. 그치? 이게 두 가지 경우야. 자,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야. 얘 같은 경우는 x와 y가 바뀌었겠지? 자, 얘는 x제곱은 4py.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은 4py인데 얘 같은 경우는 p가 0보다 큰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p가 0보다 작은 경우야. 얘가 0보다 크니까 초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준선이 여기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x제곱 이 그래프는 대체 어떤 모습을 그릴까? y는 x제곱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 x제곱이 있는 애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x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지? 틀린 거 없잖아.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야. 실제로 얘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기억을 잘 합시다. 여기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이것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직 이제 우리 이게 도형의 방정식 배우면 항상 그 마지막에 배우는 거 뭐지?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내가 뭐 누누이 강조할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넣으라고 그랬어.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q 넣으라고 그랬어.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다 맞아떨어져. 자, 그러면 일단 y는 y제곱은 4px 이런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그려보는데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준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 꼭지점이 움직이는 거야. 꼭지점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움직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때의 초점은 요점, 준선은 여기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은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간단해요. 그러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집어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집어넣으면 돼. 이게 끝이야.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쓰면 돼. 알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인 상태가 뭔가 너에게 등장했다. 근데 그 움직인 상태의 무언가를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일단 먼저 원점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 자, 원점으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려. 다시 평행 이동을 시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 아예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점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를 가장 먼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꼭지점을 일단 원점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 다시 옮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건 지금 나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15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15페이지까지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다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이게 포물선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허접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자, 포물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적을 테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지금 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몇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자, 잘 듣고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있어. 너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거는. 자, 첫 번째, 일단 2차 곡선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일단 잘 그리고 봐야지 그게 해석이 돼. 봐. 이것처럼 초점하고 이 점에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이거 누가 봐도 다르잖아. 누가 봐도 다르기 때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그 어렵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 비슷하게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포물선은. 자, 첫 번째,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정확히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냐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초점과 중선을 이렇게 두는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P라고 한번 하면은, 자, 중선이 이렇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정사각형을 찾아야 돼. 자, 봅시다. Y 제곱은 4px야. 그러면은 P에다가 x 좌표에다가 P를 넣으면은 무슨 값이 나오는지 보자고. 얘에다 P 넣으면 얘는 4P의 제곱이고 얘는 2P의 제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P를 넣으면은 이때 값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2P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칸이면 1대 하나, 둘. 여기 점이지.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가게 포물선을 대충 그리면은 거의 맞아떨어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그냥 이 밑에는 여기랑 거울처럼 똑바로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요 사각형이야. 요 정사각형이야. 당연히 얘가 정사각형이 되겠지. 얘는 2P고 2P니까. 그치? 이 정사각형이 너희들이 포물선을 그리는 기준이 될 거야. 이걸 찾아야 돼, 가장 먼저.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것이고, 자, 아무 점이나 한번 내가 찍어볼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딱 그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직각사다리꼴이라는 거야. 이 노란 사각형을 잘 주목해. 얘가 직각사다리꼴이야.
직각사다리고. 자, 첫 번째가 그림 정확히. 이때 그림 정확히 할 때는 우리가 정사각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직각사다리고. 직각사다리고를 찾아야 돼. 요거야, 요거. 그럼 봅시다. 내가 이 길이를 한번 A라고 둬볼게. 그러면 이 길이도 A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 점했을 때 요 길이가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야? A 마이너스 2P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은 그때 당시 요 높이 잘 나오니까 색깔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한번 써보자.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P의 제곱의 루트. 이 길이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왜냐? 이거는 지금 기하야. 기하. 절대로 수식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도형의 생각 입장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A 구하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 요 A 구하는 거. 이 A를 구할 때는 절대로 여기서 구하려고 하지 마. 얘 봐봐. 이 좌표 평면에서 이런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원 길이라고 그래. 2차원 길이. 얘랑 높이와 길이가 다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이 X축이랑 평행하거나 Y축이랑 평행한 이런 직선들은 1차원적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점의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길이를 구해야 돼. 항상. 모든 경우에. 포물선 문제에서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그래서 거의 항상 핵심적인 문제가 돼. 자, A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 내가 이제까지 기하를 가르쳤던 그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근데 엊그제 그게 날아간 거야. 아, 나 진짜 울 뻔했어, 정말로. 진짜로. 요거 막 컴퓨터를 저거 부시고 싶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 그냥 컴퓨터 부셔봐야 내 돈만 나갈 것이고.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내가, 야, 너네 좀 그려놔, 이거. 그려놔야. 어딘가에 그려놓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나중에라도 다시 그려놔. 자, 세 번째 만약은 뭐냐면은, 자, 요거랑 비슷한데, 자, 초점을 관통하는 직선. 자,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 자, 이제부터는 좀 그리는 거 좀 빠르게 볼게보자. 자, 여기를 초점이라고 하면 하나, 이제 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랬어. 자, 초점을 관통하는, 이 점을 관통하는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요렇게. 요런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얘는 요렇게도 그리고 얘는 요렇게도 그려야 돼. 자, 이 초점을, 이 관통하는 직선을 볼 때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거리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그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도 봐봐. y 제곱은 4px고 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직선일 테니까 얘랑 연립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나와요. 나오긴 나와. 그런데 아마 지옥 같은 답이 나올 거야. 절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써야지. 최악의 경우에는 써야 돼. 근데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은 자, 무조건 자
초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자, 이 길이가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길이도 A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B가 될 거야. 자,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하려면은 얘는 A 플러스 B를 구해야지 절대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니라고. 여기에 A를 구하고 여기에 B를 구한 다음에 더할 생각을 해.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는 P이기 때문에 여기는 A-2P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는 뭐야? 재밌게도 A에서 B를 빼면 돼. 자, A에서 B를 빼면 이거라고. 그러면은 A 플러스 B라는 애는 A-2P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알겠니? 자, 야, 요것만 있잖아. 이것만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도 정말 편리할 거야. 정말 편리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도 문제, 포물선과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는 절대로 이것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것이 포물선 자체로만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야, 이거 잠깐 끊을 테니까 여기 있는 그림들 너희들 다 그려놔, 거기다가.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물선의 접선, 이건 사실은 포물선의 접선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된 내용이긴 한데 그냥 포물선 배웠을 때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할게. 자, 접선. 접선 같은 경우도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길게 그려야 돼. 여기가 P. 근데 항상 이렇게 그려야지 아마 너희들이 편할 거야, 정말로. 어차피 이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 어떤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여기 A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볼게.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접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있나 보자. 자,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중선까지의 길이가 같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당연히 같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니? 마름모지, 마름모. 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름모를 그렇게 돼. 그런데 너희들 여러분들처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야. 자, 원점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원점을 여기로 착각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 너희들 절대로 그런 착각을 하지 마. 나도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착각을 해. 그림 그리다 보면은. 자, 여기가 원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요 점하고 요 점을 내가 선을 쭉 그었어. 근데 그게 어디가 되겠니? 바로 Y축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야. 이 접선과 이 직선의 교점은 Y축에 생겨. 왜냐하면 가끔씩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은 요 선을 주어져. 요 선을 준 다음에 여기서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는 접선이 된다라는 그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접선의 이제 마지막,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접선의 첫 번째는 마름모를 찾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선에서 그은 접선. 자, 그럼 준선 위에서 이 준선 위에서 아무 데서나 내가 그냥 점을 하나 딱 찍고 아무 데서나 점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이 점에서 이 포물선의 접선을 그을게. 그럼 접선이 몇 개가 나오겠니?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지? 자,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뭐 이런 원인 것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이거는 뭐 연장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눈에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준선에서 그은 접선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라고. 준선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얘는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어. 요것도 이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두 개 정도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접선에서 첫 번째는 마른 목골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마른 목골을 찾을 때 좀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마른 부의 두 점, 초점과 이 점을 연결한 점은 이 접선과 X축 위에서 만납니다. Y축 위에서 만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되고, 자, 준선에서 그은 접선, 준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접선을 두 개 딱 그으면은 걔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면은 애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다. 자, 일단은 오늘 포물선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2차 곡선 전반적인 내용하고 포물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타원하고 쌍곡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자. 자, 내가 지금 문제집을 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문제만 딱 풀어보고 그러고 정리합시다. 30문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그려놔.